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2메가파스칼 400도씨의 과열 증기를 단면 확대 노즐을 통하여 20kPa로 분출시킬 경우 최대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 노즐 입구에서 엔탈피는 3243.3 그리고 출구에서 엔탈피는 2345.8이며 입구 속도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생소하셨을 건데, 자, 여기서는 그 에너지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방정식을 조금 이제 아셔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연력학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연력학에서 나왔는데, 자, 보시면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mh1 플러스 다음 mgz1 그래서 z1으로 표현할게요. 자, 플러스 자, q는 자, 같다라는 거죠.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h2 플러스 mgz2 플러스 자, wt. 자, 이게 이제 에너지 방정식입니다. 저희 문제에서 그 뭐 2메가파스칼, 뭐 200도씨, 20kPa 그 조건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사용되는 그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에너지 방정식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그 조건을 하나씩 보시면 자, 요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맨 마지막에 입구 속도는 무시한다라고 했죠. 입구 속도. 그래서 V1이 입구 속도고요. V2가 출구 속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mv1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이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그리고 mh가 내부 에너지고요. 그리고 mgz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q가 열 손실, wt가 공업밀입니다. 공업밀. 그래서 이 식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게 필요 없냐? 자, 먼저 입구에서의 속도는 무시한다라고 했죠. 입구 속도 제로라는 v1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z1과 z2는 어때요? 같겠죠. 문제에서 이게 수평하기 때문에 z1과 z2가 같다라고 간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손실이죠. 제로, 공업률 제로. 그러니까 따로 조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연손실 제로, 공업률도 제로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식은 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는 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 바로 네, 분출시킬 경우 최대 속도. 그러니까 출구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V2. 그죠? V2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m v2의 제곱은 자, mh2를 넘길 거예요. 이거 2양. 자, 2양을 시켜주면 잘 보세요. m h1 마이너스 h2가 됩니다. 그러니까 2양 하면은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요 m, 질량 m 있죠? 질량 약분돼요. 그 남은 거 이게 남은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자, 그럼 다시 식을 정리해주면 v2의 제곱은 자, 2를 이제 곱할 수 있죠? 2 곱하기 h1 마이너스 h2가 되고요. 그 다음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요 H1은 뭐예요? H1이 노즐 입구에서의 엔탈피고요. H2가 출구에서의 엔탈피예요.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을. 자, 루트 2 곱하기 자, H1 입구에서의 엔탈피는 3243.3이라고 했죠. 3243.3이고요. 자, 마이너스 다음 출구에서의 엔탈피는 2345.8이에요. 2345.8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가 자, 이 단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킬로를 이거를 줄로 지금 바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을 하셔야 돼요. 요 킬로가 10의 3승이기 때문에 요 뒤에다가 10의 3승을 곱하셔야 되는 거죠. 곱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얼마 나오냐? 이 값이 대략 1340이 나옵니다. 미터 퍼 세컨드. 네,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네,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22번. 원형 물탱크의 안지름이 1m이고 아래쪽 옆면에 안지름 100mm인 송출관을 통해 물을 수송할 때의 순간 유속이 3m/s이었다. 이때 탱크 내 수면이 내려오는 속도는 몇 m/s인가? 자, 보세요. 자, 이런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그 원형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원형의 자, 물탱크가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물탱크 옆면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안지름이 100mm인 송출관이 이렇게 있대요. 송출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자, 이 관을 통해서 자,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물탱크의 안지름이 1m래요. 안지름. 그러니까 여기죠. 이 물탱크의 안지름 여기가 1m. 그러니까 1m를 이제 그 밀리미터로 환산시키면은 1000mm죠. 여기는 1000mm.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지름 100mm인 송출관. 송출관에 여기 안지름이 100mm래요. 100mm. 그때 그 물을 수송할 때의 순간 유속이 3m/s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속도가 3m/s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탱크 내 수면이 내려오는 속도, 탱크 내 수면이 자, 내려오는 속도가 자, 이게 얼마냐? 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탱크 내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자, 내려오는 물의 양과 자, 송출되는 물의 양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죠?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여기서 내려오는 물의 양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Q1과 Q2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Q1,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이제 Q2라고 놨을 때 그때 Q1과 Q2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유량이. 자, 그러면은 자, Q1은 A1 곱하기 V1이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고요. Q2도 마찬가지로 A2 곱하기 자, V2가 되죠.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바로 V1이죠, V1. 수면이 내려오는 속도. 요 V1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식을 변형시켜주면 V1은 A1분의 A2 곱하기 자, V2가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자, A1은 바로 어디냐? A1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면적. 그죠? A1. 여기가 A1이에요. A2는 여기죠. 면적. 여기 A2가 되겠죠. 그러면 A1과 A2는 둘 다 그 원의 면적이잖아요. 원의 면적. 그래서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여기를 D1 직경을 D1으로 볼게요. D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를 D2라고 놓을게요. 지름을.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V2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의 4분의 파이가 약분이 돼버리죠. 그죠? 약분이 돼버리면 결국 D1 제곱분의 D2의 제곱, 즉 D1분의 D2의 제곱이 되는 거죠. 한 번에. 여기에 곱하기 V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D1이 1000이에요. 1000분의 D2가 100이죠. 100 제곱 곱하기 V2가 3m/s예요. 3m/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얼마 이거? 0.1의 제곱이니까 0.01이죠. 0.01에 3 곱했으니까 0.03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 내려오는 속도가 바로 0.03m/s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3번. 소화 펌프의 회전수가 1450rpm일 때 양정이 25m, 유량이 분당 5세제곱미터였다. 펌프의 회전수를 1740rpm으로 높일 경우 양정과 유량은 얼마냐? 단 완전 상사가 유지되고 회전차의 지름은 일정하다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펌프의 상사 법칙에는 세 가지의 공식이 있죠. 그죠?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정과 유량에 대한 것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양정과 유량에 대한 거.
그래서 먼저 유량에 대한 공식을 볼게요. 유량. 자, 유량에 대한 공식을 보시면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이죠. 이게 유량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회전차의 지름은 일정하다라고 했죠. 즉, D1과 D2의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D1과 D2의 세제곱 이 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1. 그죠?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경이 똑같으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유량이 지금 얼마냐면은 분당 5세제곱미터라고 했죠? 분당 5세제곱미터. 자, 곱하기 지금 N1은 1450rpm이에요. 1450rpm이고요. 이제 N2가 1740rpm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유량은 얼마냐? 유량은 6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유량은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양정. 자, 양정에 관한 공식은 어떻게 되냐?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이죠. 이렇게 둘 다 제곱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회전차의 지름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자, H1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H1이 25m라고 했죠. 25m 곱하기 자, N1이 1450rpm, N2가 1740rpm. 이거의 제곱이 되죠. 계산해 주시면 자, 양정은 36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24번. 다음 중 이상기체에서 폴리트로픽 지수가 1인 과정은 자,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폴리트로픽 지수. 자, 그래서 자, 일단 PV의 N승. PV의 N승이 자,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뭐 정합 과정인지 뭐 정온 과정인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수. 어떤 정수라고 놓을게요. 자, 정수. PV의 N승이 자, 정수. 그러니까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자, n의 값이 0인 경우 0. 자, n의 값이 0이라는 거는 v의 0제곱이죠. v의 0제곱이에요. 그럼 v의 0제곱이면 1이에요. 즉, 요 p의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정수라는 거는 일정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가 일정하다 뭐예요? 바로 압력이 일정한 거죠. 압력. 그죠?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n이 0일 때는 뭐다? 바로 정압 변화. 그죠? 예, 정압 변화 또는 뭐 등압 변화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n이 0일 때는 뭐다? 예, 정압 변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이 1일 때. 자, n의 값이 1일 때. 그러니까 n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럼 PV가 일정하다는 거죠. PV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PV가 일정하다. 근데 이거는 뭐냐? 등온, 정온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온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등온 변화요. 그 다음에 이제 n의 값이 k일 때, n이 k일 때. 자, k는 바로 비열비를 말해요. 비열비. 그래서 n이 k일 때가 뭐냐? 이것이 바로 단열 변화입니다. 단열 변화. 단열 자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이 무한대일 때, n의 값이 무한대. 자, n의 값이 무한대일 때는 뭐냐? 이거는 바로 정적 변화가 됩니다. 정적. 정적 변화는 이제 뭐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죠. 정적.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정적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폴리트로픽 지수가 1인 과정. 자, 폴리트로픽 지수가 1인 과정이 뭐예요? 1.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답은 등온 변화가 답이 되는 겁니다. 등온 과정.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25번. 정수력에 의해 수직평판의 힌지점에 작용하는 단위 폭당 모멘트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로우는 유체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식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한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워요, 이 문제. 자, 지금 여기에 뭐 하나의 수조? 수조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조라고 할게요. 이렇게 수조라고 할게요. 자, 그때 여기에 뭐가 있냐? 수직 평판이,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수직 평판이 이렇게 지금 있대요. 수직 평판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자, 힌지가 어디냐? 힌지가 여기래요, 여기. 힌지. 그러니까 힌지가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이 힌지를 기준으로 중점으로 해서 이게 수직 평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힌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직 평판이. 이렇게. 자, 그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에는 물이 뭐 들어있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수직 평판에 어떤 힘이 가해지겠죠. 물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힘이 F라는 힘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F. 그죠? F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힌지. 그때 요 힌지점에서의 자 단위 폭당 모멘트를 구하래요. 모멘트. 자 그리고 이 수직 평판의 길이가 L이라고 했어요. L. 그죠? 길이가 L이래요. 자, 이 식을 찾는 문제예요, 식을. 자, 그럼 보실게요. 그럼 먼저 이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은 이 수직 평판에 작용하는 그 작용점. 자, 작용점이 어딘지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물이죠, 물.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이게 수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수문. 그래서 이 작용점이 어디냐? 작용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계산해도 되지만 이 수면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이 되는 부분이 작용점이에요.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죠? 자,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작용점의 위치가 여기라고요. 작용점의 위치가. 그러면은 지금 힌지가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은 힌지가 다 어디 있었어요? 힌지가 여기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수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힌지가. 그죠? 그래서 이 힌지로부터의 작용점의 위치가 얼마냐? 이 위치가 얼마냐? 3분의 1 L이 되는 거죠. 이 전체 길이가 3분의 4 L이니까. 근데 작용점은 수면으로부터 봤을 때는 3분의 2 지점이에요. 3분의 2 지점. 근데 여기 힌지로 봤을 때는 3분의 1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 3분의 2, 3분의 1.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3분의 1, L. 여기에요. 작용점이. 자, 그러면은 요 힘. 자, 그러면 이 힘은 얼마냐? 우리 왜 정수력 배웠죠? 정수력. 지금 여기 L이잖아요, L. 그죠? 그래서 이 힘은 얼마냐? 힘 F는 잘 보세요. 자, 이 수문의 중심. 자, 수문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감마 HA입니다. 그죠? 감마 HA. 근데 여기서 요 H라고 하는 게 뭐냐? 요 H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수직 평판의 중심. 그러니까 수면으로부터 이 수직 평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게 H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수직 평판의 길이가 L이죠. L. 그럼 수면으로부터 이 수직 평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고요? 이 거리는 2분의 1 L이 되는 거죠. L의 절반. 그죠? 절반. 그리고 이 비중량. 이 비중량 자체는 뭐?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렇죠? 응? 자, 비중량은 로우지죠. 로우지. 비중량은 로우지. H는 2분의 1 L이 되고요. A는 이 수직 평판의 면적.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이 수직 평판의 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폭. 안 나왔죠. 그래서 폭을 자, 임의적으로 폭을 B라고 할게요. B. 폭을 B로 할게요. 그러면 자,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L이에요. 자, 로우 G 2분의 1 L 그리고 면적이죠? 그럼 폭에다가 길이 L 곱하면 되겠죠? BL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로우 G 그리고 BL 제곱이 되네요. 그쵸? 이게 받는 힘이에요. 받는 힘. 요게. 받는 힘. 자, 그런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 폭당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죠? 모멘트. 그죠? 모멘트는 힘에다가 힘 곱하기 이제 거리를 곱하는 거죠.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지금 이거잖아요. 2분의 1 로우 G BL 제곱이죠. 힘. 여기에다가 바로 요 길이 작용점. 작용점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힌지로부터는 3분의 1 L이라고 이거 3분의 1 L. 그죠? 작용점 위치가. 그래서 3분의 1 L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나요? 힘에다가 요 길이, 요 거리만큼을 곱한 거예요. 우리 모멘트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잘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고요. 로우 G, B, L 세제곱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단위 폭당. 단위 폭당 모멘트를 구하래요. 단위 폭당. 근데 지금 폭이 얼마예요? 폭이 B라고 했죠? 폭이.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 모멘트를 자, 나누기 B를 해주시는 거예요. 단위 폭당. 이해하셨나요? 단위 폭, 즉 B니까 폭의 길이가 B니까 이걸 B로 나눠줘야 단위 폭당 모멘트 구해진다고요. 이거 자체는 그냥 모멘트예요. 이 힌지에서의 모멘트라고요. 그런데 단위 폭당 모멘트를 구하는 거니까 이 모멘트를 B로 나눠줘야 돼요. 폭으로. 그래서 이 B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폭을 아무거나 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단위 폭당 모멘트는 얼마가 돼요? 6분의 1 로우 G L 세제곱이 되는 거죠. 6분의 1 로우 G L 세제곱. 그죠? 자, 보기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보기에 보시면 1번에 있죠? 1번이 바로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다음 26번. 자, 지름 5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한다.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고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30도씨라면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약 몇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열 전달의 종류 중에서 대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류. 그래서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자, 물어본 거죠. 자, 그럼 먼저 대류 연료를 이제 보시면 이제 Q는 자, K 곱하기 A 곱하기 T2-T1 또는 뭐 델타 T. 자, 델타 T라고 할게요. 뭐 온도 차니까. 자, 델타 T.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대류 연료입니다. 대류 열량, 대류.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 이겁니다. 이거. K의 값. K 값. 근데 뭐 교재에서는 제가 뭐 이걸 H라고 놨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 K로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K의 값을 구해 볼게요. K는 A 곱하기 델타 T분의 Q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식을 변형시켜주면. 자,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지름이 5cm인 구라고 했죠. 9. 자, 그럼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건 뭐냐? A가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자, 단면적인데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자, 9예요. 9. 자, 이렇게 생긴 9가 있어요. 그때 이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이 9의 단면적이 얼마예요? 9의 단면적? 9의 단면적. 9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죠? 바로 4파이 R 제곱이죠. 이거 아셔야 돼요. 9의 단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에요. 9의 단면적. 그래서 여기다 이제 A 대신에 여기 A 대신에 이제 4파이 R 제곱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4파이 R 제곱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 구의 지름이 5cm라고 했죠? 자, 구의 지름이 5cm다?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다?
2.5cm. 맞죠? 반지름은. 지름이 5cm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면, 이거 미터예요, 단위가.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0.025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지름 아래다가 0.025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K는 4파이 곱하기, 자, R 제곱, 반지름의 제곱 0.025의 제곱이 되고요. 자, 곱하기, 자, 온도차. 자, 온도차가 얼마래요? 온도차가 30도씨라고 했죠. 30도씨의 온도차. 그리고 지금, 전기 히터에 50W의 열량이 있다고 했죠. 50W.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 값이 대략 212, 단위는 와트 퍼, 요거죠. 제곱미터, 단위가 이건 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류열 전달계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도씨 아니면 뭐 켈빈 똑같아요. 그죠? 동나 켈빈이나.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7번. 자, 그림과 같은 중앙 부분에 구멍이 뚫린 원판에 지름 20cm의 원형 물제트가 대기압 상태에서 5m/s의 속도로 충돌하여 원판 뒤로 지름 10cm의 원형 물제트가 5m/s의 속도로 흘러나가고 있을 때 원판을 고정하기 위한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판. 자, 원판이에요. 그러니까 원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판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원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원판. 근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원판을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 놓은 거예요. 옆에서 본 모습을.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원판인데 지금 이 가운데가 지금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원판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도너츠의 그 가운데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죠. 자, 그때 여기에 물을 이렇게 쐈어요. 물을 이렇게. 자, 물을 쐈고 이제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물이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이 요 가운데를 통해서 나가겠죠, 물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유속이 얼마냐, 유속. 여기 유속이 여기 5m/s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5m/s입니다. 5m/s. 그다음에 여기는 직경이 20cm. 여기는 직경이 10cm라고 했어요. 10cm. 자, 그랬을 때 이 원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몇 뉴턴이냐? 그러면은 이게 일단 고정이 된다는 거는 이 물에 의해서 받은 힘과 일단 같은 힘이면 멈춰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물에 의해서 받는 힘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원판이 밀려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물에 의해서 받는 힘, 원판이 받는 힘을 구하시면 돼요. 원판이 받는 힘. 자, 그럼 공식이죠, 공식. 자, 어떤 공식이에요? F는 로우 G, 그죠? F는 로우 Q죠, 로우 QV. 로우 QV죠, 로우 QV. 이거죠. 그죠? 밀도, 유량, 유속. 이거예요. 그래서 원판이 받는 힘은 로우 QV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량이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그죠? 그래서 유량 대신에 단면적 곱하기 유량을 대입을 해주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 공식이 로우 곱하기 A 곱하기 자, V제곱이 되는 거죠. 로우 A V제곱. 그죠? 로우 A V의 제곱.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원판이 받는 그 면적이 어디냐?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원판이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가운데가 지금 딱 비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원판이 받는 면적은 여기예요, 여기. 그쵸? 여기. 그러면 여기 요 A 면적, 이 면적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주냐? 바로 이 큰 원의 넓이에서
요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여기 면적 나오겠죠. 이 면적이 바로 여기 들어간 줄,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면적, 이 면적이 바로 요 A라는 거예요. 여기 뚫려 있기 때문에. 뚫려 있으니까 힘을 안 받죠. 뚫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힘 자체가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 중력 단위죠. 그래서 요 밀도도 이제 단위를 쓰실 때 요것도 이제 그 중력 단위로 쓰시는 게 좋아요. 중력 단위로. 왜냐면 우리 밀도의 단위가 뭐예요? 밀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단위예요. 절대 단위고요. 이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꿔서 써야 바로 이 뉴턴이라는 이러한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물입니다, 물. 자, 물의 밀도니까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력 단위로 바꾸면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바로 4제곱미터가 돼요. 예. 중력 단위로 바꿔주면.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나 똑같은 단위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절대 단위고요. 이거는 중력 단위. 그죠?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곱하기 면적은 지금 원판이 받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에요. 받는 데는. 요 가운데는 안 받아요. 힘을. 그죠? 그래서 면적은 얼마 되냐? 4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냐? 지금 여기는 20cm고 여기 뚫린 데가 10c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2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뚫려 있는 부분 0.1의 제곱이 되죠. 4분의 파이 d제곱 빼기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힘을 받는 부분만 된 거예요. 면적. 자, 여기다 곱하기. 자, 유속은 5m/s죠. 그래서 5m/s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5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589가 나오겠네요. 589 자,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1번. 자, 28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펌프의 그 이상현상 중에서 바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게 하여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네, 흡입 양정을 짧게 해야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2번.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한다. 잘못되어 있죠? 펌프의 회전수를 작게 해야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펌프의 흡입 관경을 크게 한다. 맞고요. 4번. 단 흡입 펌프보다는 양 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펌프의 회전수를 작게 해야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29번. 20도씨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최적 4세제곱미터의 용기 속에 들어있다. 용기 내의 압력이 1메가파스칼일 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단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수는 189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29번 문제에서는 자,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에요. 자, 보시면 PV는 M분의 WRT. 그죠? 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질량을 물어봤죠? 질량을 물어봤어요. W. 네, 이 값을 자, 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그 기체상수가 지금 얼마래요? 기체상수. 자, 기체상수의 값이 189라고 했죠? 189 줄 퍼 자, 킬로그램 켈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기체상수의 단위를 보시면 여기 단위를 보시면 자, 몰이라든가 또는 킬로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단위에? 이거 없죠. 그죠? 이게 없어요. 그럼 이게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기체상수 값 안에 바로 이 분자량의 값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값을 별도로 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상수의 단위에 몰이나 킬로몰이 들어있으면 분자량 적용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몰이나 킬로몰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분자량을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값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신대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지금 식을 변형을 시켜주시면은 W는 RT분의 PV가 돼요. 원래는 여기 분자량이 들어가는데 이 기체상수의 단위 때문에 여기 분자량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바로 해볼게요. 대입. 자, 지금 이산화탄소의 기체상수가 이거라고 했어요. 189. 자, 단위를 바꿔볼게요. 자, 줄이 뭐랑 똑같아요,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랑 똑같죠? 맞나요?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줄이.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자, T는 절대 온도. 지금 몇 도라고 했어요? 20도씨라고 했죠? 섭씨 2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273 플러스 20 켈빈이 되는 거죠. 그죠? 절대 온도로 대입하셔야 돼요. 절대 온도로.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지금 용기 내의 압력이 1메가파스칼 되고 있죠? 1메가파스칼. 그럼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그러면 10의 6승. 자, 파스칼. 여기 하나 보세요. 파스칼. 자, 파스칼은 뭐랑 똑같으면 단위가?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랑 똑같죠? 파스칼이, 그죠? 그러면은 10의 6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압력의 단위. 자, 곱하기 최적은 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대략 72.2가 나오네요. 72.2k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0번. 다음 중 점성계수의 차원은 어느 것인가? 자, 점성계수의 지금 차원을 물어봤어요. 점성계수.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구할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이 물리량의 단위를 아셔야 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점성계수라고 했죠? 점성계수. 뮤. 그죠? 뮤를 점성계수라고 하죠? 그럼 점성계수의 단위가 무엇인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단위. 점성계수의 단위. 그러니까 이 단위를 두 가지의 단위를 좀 아셔야 돼요.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는데 먼저 지금 보기를 딱 봤더니 이 보기에서는 중력 단위가 아닌 절대 단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점성계수의 단위가 무엇이냐? 바로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입니다. 네. 이게 점성계수의 절대 단위예요. 절대 단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죠, 무게. 그죠?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그리고 이 미터는 길이의 단위고요. 세크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시간의 단위. 그죠? 자, 어떻게 하냐? 이건 질량이니까 m이고요. 길이니까 l이고요. 시간이니까 t죠. mlt. 그죠? mlt. 그런데 지금 요 미터와 세크는 분모에 있죠?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있죠? 자, 어떻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지금 킬로그램 질량이니까 m. 자, 미터는 길인데, l인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인 거죠. 자, 세크. 시간도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t의 마이너스 1승인 거죠. 그쵸?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A분의 1이다. 이거는 A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거. 그쵸?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점성계수의 차원은 M, L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1번. 자, 그림에 표시된 원형 관로로 비중이 0.8, 점성계수가 0.4인 기름이 층류로 흐른다. 1지점의 압력이 111.8kPa이고 2지점의 압력이 206.9kPa일 때 유체의 유량은 약 몇 리터 퍼 세크인가? 자, 이 문제 참 어렵게
좀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자, 보세요.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관이 수평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기울어져 있는 관입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관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관이에요. 근데 이 배관의 구경은 일정해요. 일정해. 배관의 구경은 일정한 상태예요. 자, 그때 자, 여기를 1번 지점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2번 지점으로 놓을게요. 1번, 2번.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1번 지점에서의 압력이 여기 P1이죠, P1. P1이 111.8이에요. 8 kPa. 1번 지점에서의 압력. 그다음 2번 지점에서의 압력 P2는 206.9예요. 206.9 kP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높이차. 높이의 차가 있겠죠, 여기 높이차. 높이차. 자, 이 높이의 차는 4.5m만큼 차이가 난대요. 4.5m. 자, 그리고 길이. 요 관의 길이죠.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의 요 길이. 요 길이는 9m. 그 배관의 길이가 9m라고 보시면 돼요. 배관의 길이 9m. 그 다음에 이 배관의 구경. 여기죠, 구경. 이 배관의 구경은 얼마라고 했어요? 12.7mm라고 했죠? 12.7mm.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유체의 유량. 그러니까 이 관을 흐르는 유체의 유량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이 관을 흐르고 있는 유체의 비중이 0.8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점성계수가 0.4라고 했어요. 파스칼 곱하기 세크. 그죠? 유체. 이건 유체에 대한 지금 정보예요. 단서예요. 유체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될 거냐면 기름의, 그러니까 이 유체, 뭐 기름이 아니라 뭐 기름이죠, 기름. 여기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름의 밀도와 그리고 기름의 비중량을 먼저 구해 볼게요. 보세요. 밀도. 자, 기름. 자, 이게 기름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자, 기름의 밀도를 구할 거예요. 그럼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하는 거죠. 그죠? 자,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뭘 곱하는 거라고요? 비중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1000. 그죠? 물의 밀도가 1000이고 비중이 0.8이니까 기름의 밀도는 얼마다? 800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죠? 기름의 밀도는 800입니다. 800. 자, 다음. 자, 기름의 비중량 구할 거예요. 기름의 비중량. 그럼 기름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마찬가지로 비중 곱하는 거예요. 비중. 그럼 여기서 물의 비중량은 9.8 kN/s 세제곱미터죠. 물의 비중량이. 자, 거기에다가 비중 0.8을 곱하시는 거예요. 0.8을 곱하면 기름의 비중량이 얼마 나오냐? 7.84 정도가 돼요. 7.84 kN/s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의 밀도와 비중량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나중에 대입하셔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지금 이게 이 유체가 이렇게 자, 수평, 그러니까 원관, 하나의 원관으로 흐르고 있죠. 즉, 이게 하나의 유선 형태로 흐르고 있잖아요.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 베르누이의 그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의 그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보존 법칙, 에너지. 그래서 어떠한 식이 성립하냐면, 잘 보세요. 1번과 2번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 그죠? 이거는 1번 지점의 위치수도. 이거는 속도수도 뭐예요? 위치수도입니다. 1번 지점. 그 다음에 2번 지점도 똑같아요.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 유체가 이상유체일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유체가 점성계수도 0.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유체가 아니라고요. 이상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존재한다? 바로 손실수두가 존재해요. 마찰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유체가 아니라 바로 실제 유체인 겁니다. 왜?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 바로 손실수두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수정방정식이죠. 베르누이의 수정방정식입니다. 수정방정식.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실수두를 여기 이 2번 지점에 붙이면 안 돼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이 손실수두가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그 배관의 구경이 똑같죠? 그럼 배관의 구경이 같다는 거는 유속도 같은 거죠? 맞죠? 왜냐면 유량도 같고 배관의 구경도 같고 그러면 당연히 유속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 V1과 V2의 값이 뭐하다고? 같다고요. V1과 V2가 같으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지워져요. 자,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바로 이 손실 수도의 값, 이 값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값을 알아야 유량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지금 변형을 좀 시켜볼게요. HL은 손실 수도는 자, 지금 여기 있죠? 좌변에 있죠? 그럼 나머지 이 항들을 우변으로 넘겨줘야 돼요. 우리 이 값을 알아야 되니까. 자,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면, 잘 보세요. 감마 분의 P2 마이너스 P1이 되겠죠. 이건 지금 분모가 똑같으니까 하나는 묶은 거예요. 그러면 P2 마이너스 P1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Z2 예 넘어왔죠? 그럼 마이너스 Z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대입을 시켜보면은 자, 비중량이에요. 이건 물의 비중량이 아니에요. 좀 전에 구했던 기름의 비중량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9.8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이거 대입하셔야 돼요. 7.84 분의 자, 2번 지점에서의 압력이죠. 206.9예요. 206.9 마이너스 자, 1번 지점의 압력이에요. 111.8 이렇게. 어차피 단위가 여기 키로고요. 키로. 여기도 키로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단위가 똑같잖아요. 키로.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그럼 이 값은 얼마냐? Z2 마이너스 Z1이에요. 지금 Z1이 Z2보다 지금 4.5m 위에 있죠? 더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Z2에서 Z1을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5m라는 거죠. 이 값이 더 큰 거니까. Z1이 Z2보다 4.5m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예.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손실수두가 얼마 나오냐? 7.63m가 나옵니다. 이거 나왔어요. 일단. 자, 손실수두가 7.63m 나왔어요. 자, 이 값은 이따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용하실 거냐면 자, 레이놀주수, 그 다음에 뭐 마찰계수, 그리고 자, 손실수두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자, 이제 유량을 구할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레이놀주수입니다. 레이놀주수. 알리. 자, 레이놀주수는 어떻게 구해요? 뮤 분의 dv 로우죠. 그죠? 이게 레이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뮤 분의 dv 로우. 됐죠? 그리고 관마찰계수. 관마찰계수는 뭐예요? 레이놀주수 분의 64죠. 맞나요? 이거는 레이놀주수 구하는 공식. 이거는 관마찰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레이놀주수 요 자리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을 시켜주면은 자, 보세요. 뭐가 나오냐? 마찰계수는 얼마 나오냐면 dv 로우분의 64 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관마찰계수 F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dv 로우분의 64 뮤가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구하는 공식이 있죠. H는 EGD분의 FLV제곱. 그죠? 달시 웨버 공식. 그죠? 달시 웨버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관 마찰계수 F에다가 이 식을 이렇게 대입하시는 거예요. 응? 관 마찰계수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냐? 잘 보세요. 로우 G D 제곱분의 32, 자, 뮤, 그리고 LV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L은 지금 이거죠. 이거 똑같은 L인데, 이거는 이렇게 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관 마찰계수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V, 유속을 구하면 돼요. 유속.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배관 안에서의 유량을 구하는 거죠. 유량. 자, 지금 유량 Q를 구하는 거예요. Q. 그럼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니까 단면적을 알 수 있어요. 왜? 여기 구경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유속만 구하면 유량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량.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시켜줄게요. 변형을 시키면 V는 유속 V는 자 뭐가 되냐? 32 뮤 L 분의 로우 G D 제곱의 H가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손실수도 구했던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로우 곱하기 G가 뭐예요? 로우 곱하기 G가 비중량이죠? 비중량이니까 여기다 굳이 로우 G를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비중량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구했으니까 비중량이라는 값을. 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32 곱하기 여기는 뭐예요? 점성계수죠? 자, 이 유체의 점성계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0.4라고 했어요. 그죠? 0.4 곱하기 길이는 9m죠? 배관 길이 9m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비중량 7.84 곱하기 자 D는 직경입니다. 직경 12.7mm니까 얼마예요? 12.7mm면 0.0127m예요. 그죠? 0.0127m의 제곱 곱하기 손실 수두가 7.63 나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 단위가 지금 7.84는 단위가 킬로뉴턴이죠. 그죠? 킬로뉴턴이죠? 그런데 바꾸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우리 점성계수의 단위를 지금 파스칼. 그러니까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잖아요. 그 얘는 뉴턴이고 여기는 킬로뉴턴이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얼마? 1000을 곱하시면 돼요. 단위를 뉴턴으로 바꾸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7.84 대신에 7840 이렇게 놓으면 돼요. 왜냐면 단위가 뉴턴이니까. 여기도 단위가 뉴턴으로 만들려면 7840이 대입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유속은 대략 0.08375 이 정도 나와요. 미터 퍼 세크. 유속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어요. 유속.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0127의 제곱이죠. 직경이 12.7mm니까 단면적에다가 유속 0.0837을 곱합니다. 곱하면 돼요. 자, 곱해주시면 이 값이 이제 얼마 나오냐? 잘 보세요.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리터 퍼 세크로 물어봤죠. 리터 퍼 세크. 자, 여기서 1000리터,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맞죠? 1000리터. 그러면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주면 얼마 되냐? 자, 단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자,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결국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되잖아요.
1리터. 그죠? 1리터.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자, 세제곱미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승이죠. 6승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잘 보세요.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리터 퍼 세크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1리터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승이 마이너스 3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기에 이거 없죠? 그러면 10.6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10.6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0.0106이 나오는 거죠. 0.0106.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요. 맞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이 문제 한 문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축하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32번.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소요 축동력이 70kW, 펌프의 효율이 78%, 전향정이 60m일 때 펌프의 송출 유량은 약 몇인가? 자, 보세요. 자, 32번 문제에서는 이제 그 축동력, 그죠? 펌프의 축동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축동력. 그럼 먼저 우선적으로,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축동력. 그죠? 자, 축동력 P는 2타 분의 감마 QH죠. 그러니까 축동력은 전달계수가 없는, 그죠? 전달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는 2타분의 감마 QH.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유량. 자, 유량 Q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식을 변형시켜주면 Q는 감마 H분의 P 2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요 감마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비중량이죠. 비중량. 바로 물의 비중량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9.8 kN per 세제곱미터 곱하기 자, 양정. 전향정이 60m래요. 전향정 60m. 자, 분의 P는 자, 축동력이죠. 축동력이 70kW래요. 70kW 곱하기 그다음 펌프의 효율이 78%. 0.78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하면 단위가 뭐가 나와요?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나오겠죠. 유량의 단위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죠. 분당 몇 세제곱미터냐?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60초만큼을 곱해주셔야죠. 이거는 초당, 분당. 1분이 60초니까 60초를 곱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60 곱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 5.57 정도가 됩니다. 세제곱미터 퍼 미닛. 네.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3번. 유체의 흐름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베르노이 방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그 31번 문제에서 이제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 적용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제곱 플러스 Z는 C다. 뭐 일정하다는 거죠. 콘스턴트.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르노이 방정식 자체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보존 법칙.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되든 간에 같은 유선상에 있으면 어떤 위치가 되든 간에 뭐예요 이거? 위치수도, 압력수도, 그 다음 속도수도, 그리고 위치수도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베르노이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 베르노이 방정식이 자,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첫 번째로 자, 정상 흐름일 때. 정상 흐름. 그리고 같은 유선상에 있을 때. 같은 유선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없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상유체일 때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보기 1번에 비정상 상태의 흐름에 대해 적용된다. 어때요? 틀린 거죠? 반드시 정상 흐름일 때. 그죠? 정상 상태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틀렸고요. 2번 동일한 유선상이 아니더라도 흐름 유체의 임의점에 대해 항상 적용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동일 유선상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틀렸어요. 3번 흐름 유체의 마찰 효과가 충분히 고려된다? 마찰이 없을 때예요. 이상 유체니까. 그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렸네요. 그죠? 다음 4번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의 합이 일정함을 표시한다. 그죠?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맞습니다. 답은 4번. 다음 34번. 유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실제 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죠. 자, 마찰 손실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상유체입니다. 이상유체. 이상적인 유체라고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상적이라고요. 실제 유체는 마찰이 있어요. 마찰 손실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이상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는 유체이다. 아니죠? 이상유체는 밀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3번,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최적이 줄어드는 유체는 압축성 유체이다. 그죠? 최적이 줄어드니까 압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압축성 유체. 3번이 맞습니다. 4번, 압력을 가해도 밀도 변화가 없으며 점성에 의한 마찰 손실만 있는 유체가 이상유체이다? 아니죠. 이상유체는 마찰 손실도 없는 거예요. 그죠? 4번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35번. 밸브가 장치된 지름 10cm인 원관에 비중 0.8인 유체가 2m/s의 평균 속도로 흐르고 있다. 밸브 전후의 압력 차이가 4kPa일 때 이 밸브의 등가 길이는 몇 미터인가? 단, 관의 마찰 계수는 0.0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그 밸브. 자, 밸브가 그 수평 원관. 자, 원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원관에 지금 밸브가 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밸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밸브의 자, 등가 길이, 밸브의 등가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자, 등가 길이 L2는 F분의 KT. 이거 배웠죠? 등가 길이 구하는 거.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밸브의 자, 등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관 마찰 계수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경 나왔죠? 여기 지름이 10cm라고 했어요. 10cm. 그럼 이 값도 나왔죠? 그럼 모르는 게 뭐예요? 바로 이 K의 값. 부차적 손실계수 K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차적 손실계수 이 K의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손실수도 H는, 손실수도는 바로 감마분의 P로 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압력수도. 그죠? 감마분의 P.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부차적 손실계수 곱하기 2G분의 자, V제곱. 이거 속도수도.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바로 이 식을 보시면 돼요. 요 H는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자, 이 관계식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자, 무엇을 구한다고요? 부차적 손실계수, 이 K의 값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대입해야 되니까. 응? 부차적 손실계수 K의 값을 자, 구할 거예요. 자, 식을 이제 변형하면 되겠죠? K는 얼마가 돼요? K는 해보세요. 감마 V 제곱분의
2GP가 되겠죠. 이렇게. K는 감마 V제곱분의 2GP가 됩니다.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시켜주면, 자, 감마는 비중량이죠.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습관적으로 9.8 넣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원관을 흐르고 있는 그 유체의 비중이 0.8이라고 했죠? 0.8. 그래서 이 비중량은 9.8kN/s 세제곱미터에다가 비중을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원관을 흐르고 있는 유체의 비중량이 구해지는 거라고요. 자, 곱하기, 자, 유속이 얼마나 했어요? 2m/s라고 했죠? 2m/s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이거 중력 가속도죠? 9.8m/s 제곱 곱하기, 자, 밸브 전후의 압력 차이가 얼마래요? 압력 차이가 4kPa. 자, 4kPa이니까 얼마 돼요? 4kN/제곱미터가 되겠죠. 4kPa. 그죠? 4kPa.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이 2.5가 나옵니다. 2.5. 부차적 손실 계수가 얼마라고요? 2.5가 나왔어요. 그럼 밸브의 이제 등가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밸브의 등가 길이는, 자, 관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0.02라고 했어요. 0.02분의 부차적 손실 계수가 2.5가 나왔어요. 2.5 곱하기, 자, 직경은 10cm. 10cm니까 0.1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밸브의 등가 길이는 12.5m가 나오게 됩니다. 12.5m. 그죠? 그래서 답은, 자, 2번에 있고요. 다음 36번. 압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압축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죠? 압축. 부피를 줄여가는 거예요. 부피를. 근데 여기서 이제 압축률과 최적 탄성 계수의 그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최적 탄성 계수와 압축률의 관계. 자,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지금 압축률은 베타라고요, 베타. 자,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분의 1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압축률과 최적 탄성 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압축률과 최적 탄성 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요? 역수 관계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최적 탄성 계수의 그 단위가 뭐냐? 최적 탄성 계수의 단위가 압력의 단위랑 똑같아요. 파스칼. 그죠? 파스칼. 그러면 이 압축률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파스칼분의 1인 거죠. 단위가. 그죠? 역수니까. 자, 보기 볼게요. 1번.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이다. 맞죠?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 관계 맞고요. 2번. 압축률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이다. 틀렸죠? 최적 탄성 계수의 단위가 파스칼이에요. 그럼 압축률의 단위는 파스칼분의 1인 거죠. 그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밀도와 압축률의 곱은 압력에 대한 밀도의 변화율과 같다. 자, 맞는 말이고요. 4번. 압축률이 크다는 것은 같은 압력 변화를 가할 때 압축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거죠. 압축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37번. 자, 그림과 같이 물이 수조에 연결된 원형 파이프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수면과 파이프의 출구 사이의 총 손실 수도가 200mm라고 할 때 파이프에서의 방출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s인가? 단 수면 높이의 변화 속도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수조에 물이 담겨 있는 상태예요. 그때 여기에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물이 유출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때 높이가, 자, 보세요. 이 수면에서 이 유출되고 있는 이 관의 중심까지,
자, 중심까지의 거리가 5m래요. 네, 5m고요. 그리고 이 직경, 이 관에, 자, 송출되고 있는 관에, 자, 직경이 20cm래요. 0.2m. 그죠? 0.2m. 자, 그런데 지금 이 수면과 이 파이프 출구 사이에서의, 자, 손실수도. 자, 손실수도가 얼마래요? 200mm래요. 손실수도가 200mm래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방출유량. 방출유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네요. 그죠? 자, 그럼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걸 구하셔야 돼요. 바로 그 토리첼리식을 이용해서 바로 유속을 이제 아시면 돼요. 유속. 토리첼리식을 이용해서 뭘 구한다고요? 유속을 구한다. 유속. 뭐예요? 루트 2G H죠? 그래서 이 토리첼리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H는 2G분의 자 V제곱 속도수도 이 식을 변형시킨 게 이겁니다. 뭐라고요? 그죠? 이게 자 토리첼리 식인데 자 여기다 식을 대입하실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응용한 거예요. 응용한 건데 잘 보세요.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손실수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5m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자 손실이 생겼대요. 200mm면은 0.2m인가요? 그죠? 0.2m만큼의 손실이 생겼대요. 자, 우리가 지금 5m만큼의 이런 낙차가 있는데 이만큼의 손실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5m에서 빼줘야 돼요. 손실만큼. 요거. 지금 이 손실을 뺀 거.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죠. 왜? 이걸 빼야 되니까. 원래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전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손실 수도만큼을 빼줘야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0.2 빼줘야 돼요. 0.2m. 그러면은 자 유속이 얼마 나오냐? 유속이 대략 9.7m/s가 돼요. 이거 안 빼면 답 안 나와요. 빼줘야 돼요. 9.7m/s가 돼요. 유속이. 그럼 다 구했죠 뭐.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그죠? 그 단면적은 이게 지금 그 파이프의 지름이 20cm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2m의 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유속 9.7m/s. 그죠?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0.305가 나옵니다. 0.305 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네,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8번. 유체의 흐름 중 난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체의 흐름에는 뭐가 있어요? 측류가 있고 난류가 있죠? 그럼 딱 용어만 봐도 난류라고 하는 게 어때요? 난류가 흐르기 어려운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난류. 맞죠? 그래서 난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원관 내부 유동에서는 레이놀주 수가 약 4,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죠? 이 레이놀주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주 수가 약 4,000 이상이 되면 난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고요. 2번. 유체의 각 입자가 불규칙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맞죠? 이게 바로 난류입니다. 난류. 흐르기 어렵다고요. 난류. 그래서 맞고요. 3번. 유체의 입자가 갖는 관성력이 입자에 작용하는 점성력에 비해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게 난류인 거예요. 그죠? 맞고요. 4번. 원관 내의 완전 발달 유동에서는 평균 속도가 최대 속도의 2분의 1이다. 이거는 잘 보세요. 평균 속도가 최대 속도의 2분의 1인 경우는 이거는 측류일 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측류일 때는 그 평균 속도가 최대 속도의 2분의 1이에요. 아시겠나요? 측류일 때는 평균 속도는 최대 속도의 얼마나고요?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난류일 때는 평균 속도가
최대 속도의 몇 배냐? 0.8배입니다. 아시겠죠? 난류일 때는 0.8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측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이 틀렸고요. 다음 39번. 자, 그림에서 물과 기름의 표면은 대기에 개방되어 있고 물과 기름 표면의 높이가 같을 때 H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기름의 비중은 0.8, 액체 A의 비중은 1.6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지금 이 수조 안에 자, 이렇게 수조 안에 지금 가운데 이제 어떤 칸막이가 이렇게 있대요. 칸막이가. 자, 이렇게 치어져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수면. 뭐 수면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유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채워져 있냐면 여기는 지금 물이 담겨져 있대요. 물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기름이 채워져 있고요. 기름. 여기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액체 A라는 것이 있대요. 세 개의 유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가 1.5m래요. 1.5m. 자, 반대쪽은 반대로 여기가 이만큼, 여기가 1.5m고요. 자, 여기가 H래요. H. 그때 요 H의 값이 얼마냐? 자, 이걸 물어본 거네요.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을 이제 보실게요. 자, 기름의 비중이 0.8이래요. 기름의 비중 0.8이고요. 액체 A의 비중은 1.6이래요. 1.6. 그러니까 액체 A가 기름보다 한 2배 정도 무거운 거죠. 비중이 2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보실 거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수조의 지금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보세요. 자, 제가 임의대로 여기를 반 딱 자를 거예요. 딱 자를 거예요. 자, 이 점에서의 압력과 여기를 P1으로 놓을게요. 이 점에서의 압력이 어떻겠어요? 같다고요. 바닥, 똑같은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의 압력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 왜 압력을 구할 때 압력 P는 감마 H라고 배웠죠.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게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할 거예요. 자, 제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체 높이를 가지고 제가 풀었어요. 전체 높이를. 왜 그러냐면은 바로 여기 요만큼의 높이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전체를 높이를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 이만큼, 여기 있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똑같은 액체 A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하고 풀어도 되지만 여기 이쪽이 이 높이를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전체 높이를 갖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 교재에서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물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 감마1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A, 요 액체 A의 비중량을 감마2로 놓을게요. 감마2. 그리고 기름의 비중량을 감마3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보면 여기 먼저 볼게요. 자, 물은 비중량이 감마1인데 높이가 1.5m만큼 있죠. 그죠? 그러면 1.5 곱하기 감마1이 돼요. 감마 H. 그러니까 압력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플러스. 자, 여기는 액체 A죠? 액체 A예요. 그럼 얼마예요? 비중량 감마2 곱하기 높이 H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쪽. 자, 여기는 지금 기름이죠, 기름이니까 감마3에다가 높이가 H예요. 그죠? 그러면 기름 여기 해당하는 압력은 감마3 H가 되겠죠. 이렇게. 그 여기는 자, 액체 A예요. 높이가 1.5m죠. 그러면 1.5 감마 2가 돼요. 뭐하다고 둘이? 같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H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H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감마3H는 좌변으로 넘겨주시고요. 요 1.5R 감마1은 자,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식을 넘길게요. 그럼 뭐가 되냐? 여기 잘 보세요. 감마2 마이너스 감마3의 H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 되냐? 1.5 곱하기 감마2 마이너스 감마1이 돼요. 식이. 그럼 다시 H는 감마2 마이너스 감마3분의 여기 얼마가 돼요? 1.5 곱하기 감마2 마이너스 감마1이 됩니다.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교재랑은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만 다르게.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왜 요 기름의 그 비중량이나 액체 A의 비중량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곱했죠. 네? 물의 비중량에다가 요 비중을 우리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요 감마2라고 하는 거는 S2 곱하기 감마 오메가예요. 감마 W예요. 그럼 감마 3는 뭐냐? S3 곱하기 감마 W라고요. 그죠?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라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는 감마 2는 똑같죠? S2 곱하기 감마 W예요. 여기는 감마 1 자체가 물의 비중량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더 쉽게 푸는 방법인 거죠. S2 마이너스 S3에다가 감마 W를 곱하면 되죠. 묶어준 거예요, 이거로. 묶어준 거. 1.5 곱하기 여기는 얼마 돼요? S2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W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럼 비중량만 넣으면 돼요. 비중량만. 네? 그럼 얼마 되냐? 자, 비중량만 넣으시면 돼요. S2가 지금 1.6이고요. S3가 지금 0.8인 거예요. 비중이. 그러면 1.6 마이너스 0.8분의 1.5 곱하기 여기 얼마예요? S2가 1.6이죠? 1.6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약분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굳이 요 비중량을 안 구해도 된다고요. 비중량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값이 1.125가 돼요. 1.125m. 이렇게 나옵니다. H의 높이가 1.125m. 그래서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다음 40번.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무게는 588N이고 수 중에서 무게는 98N이었다. 이 물체의 체적과 비중은 얼마냐?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부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부력.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게 물속이라고 할게요. 물속. 여기가 물속이에요. 물속. 자, 어떤 물체를 자, 공기 중. 자, 이런 공기 중에 이렇게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자, 무게가 얼마냐면은 588N이래요. 무게가. 이렇게. 그런데 이 물체를 자, 여기 물속에 담갔더니 무게가 98N이었대요. 98N.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의 무게보다 물속에서의 무게가 왜 더 작냐?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물이 그 물체를 어떻게 되냐? 떠받쳐 올려서 그러는 거죠. 그죠? 밀어 올리는 힘 때문에. 그게 무슨 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력이죠, 부력. 그렇죠? 부력. 그래서 이 물이 이 물체를 이렇게 위로 떠받쳐 올려주기 때문에 이 물체의 무게가 그만큼 더 작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뭘 구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력을 이제 알 수 있죠, 부력. 부력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무게를 빼주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력이죠, 부력. 그죠? 부력.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의 첫 번째 뭘 구하는 거냐? 이 물체의 뭘 구하래요? 체적. 물체의 체적 구하래, 체적. 그러면 이제 부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력이 바로 감마 V죠? 감마 V. 그죠? 그러니까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 유체의 비중량이고요. 이 V는 이 물체가 잠긴 부피. 그죠? 이 물에 잠긴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구할 수 있어요? 부피 구할 수 있죠, 부피. 이 물체의 부피 구할 수 있죠. 바로 감마분의 부력.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보세요. 자, 물의 비중량은 9,800이죠. 그죠? 자, 부력은 좀 전에 구했죠. 588
마이너스 98. 이렇게. 그죠? 자,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0.05가 나옵니다. 0.05 세제곱미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게 뭐라고요? 물체의 부피라고요, 부피. 이게 부피 구했습니다, 부피. 물체의 부피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뭘 구할 거냐? 이 물체의 물체의 비중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물체의 비중량이죠, 비중량. 자, 비중량을 구할 건데, 물체의 비중량은 얼마 놓냐? 9800S라고 넣으면 넣을 수 있겠죠? 9800S. 그러니까, 물체의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한 거니까, 이거를 9800S라고, 자, 논다고요. 9800S.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가 588N이었죠. 그죠? 588N. 그럼 여기서 자,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W. 자, 이걸 물체의 무게라고 할게요. W. 자, W는 얼마가 돼요? 9800S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비중량. 물체의 비중량 곱하기 최적이니까. 물체의 무게. 공기 중에서의 무게를 말하는 거. 공기 중에서.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이 물체의 비중, S를 알고 싶은 거죠. S.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 S는 9800 곱하기 V분의 W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9800 곱하기, 자, 이 물체의 최적 나왔죠? 0.05. 0.05분의 무게. 588N.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면 이 물체의 비중은 1.2가 나옵니다. 1.2. 이렇게 나와요. 비중.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에 답이 있죠. 최적은 0.05고요. 그리고 비중은 1.2가 됩니다. 답은 1번.